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 또 왕숙지구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교육국장 이동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육국장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행사일 열심히 제 직업이 있으면서 협회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생방송 처음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110명까지 들으셨고요. 그리고 또 계속 생방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저 뭐야 왜 생방의 내용을 다 지웠느냐 이렇게 궁금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지금 영상을 좀 뜨고 있습니다. 어저께 내용이에요. 어저께 내용인데 어저께는 뭐 채팅창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뭐 20분이면 뭐 15분이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채팅에서 계속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져서 이게 녹화로 좀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영상을 좀 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창 없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못생겼을 때는 이렇게 이것도 좀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사실은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오늘 개특법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15분 20분 걸릴 거예요. 제일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상중이라고 하던데 불효자식 아닙니까? 어째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불효자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되레 저는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를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님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제 중에서 칠형제고 다섯째입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사업도 잘 되는 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누가 모실 것인가 아니면 누가 그분들의 용돈을 대줄 것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제가 그냥 형제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냥 몽땅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충분히 충족할 만큼 용돈을 드렸고 그랬더니 뭐 쓰고 남은 돈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잘 못 사는 아들한테 줄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또 이제 그냥 카드로 현금을 주지 않고 카드로 제 개인 카드로 주면서 택시를 타든 뭐 뭘 사든 뭐 기름을 넣든 카드로 충분히 한도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뭐 선산을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뭐 제가 다 해드렸고요. 다만 저는 이제 사후 세계를 좀 믿는 편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잘해야지 제사상 뭐 아무리 잘 차려들어도 이제 뭐 크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든다 그러면 제가 못 올라올 텐데 다행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첫날 빈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 넘어서는 뭐 거의 그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왔다가 오전에 끝나자마자 바로 데려갔기 때문에 제 그 이렇게 시골에 있는 학교 친구들 몇 팀만 제가 빈소를 안 지키는 바람에 제가 미리미리 전화해서 다 해결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불효자식 아니라는 거. 저도 A를 잘 갖추고 있는 효도 자식이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 변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밴드에서 막 사람들이 막 유료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뭐 무슨 그러는데 사실은 좀 대책을 세우고 싶었는데 대책을 사실 못 세웠어요. 다른 사람이 진행을 좀 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못했고 그래서 좀 내가 무리를 좀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우리들의 그 행사인데 내가 좀 희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좀 너무 집중을 하면 슬퍼지니까 또 집중하지 않으려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우리 운영자들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올라오더라도 절대로 저한테
무슨 명복을 빈다든가 뭐 이렇게 유료 같은 건 절대 안 하기로 해서 우리 운영자들은 저를 보고 그냥 평상시처럼 잘 대해줬는데 주강덕 국회의원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그리고 밴드에 잠깐 10분 정도가 공지가 됐는데 댓글에 자꾸 이제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행강제금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행강제금 유보 지금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뭐 이번 달 말까지 원상복구하라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행강제금 유보 이거 어떻게 해서 시작을 됐느냐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남양주시청에서 집회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거의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원상복구에 이유가 있었던 분들 화요상담을 했더니 거의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또 단속당했어요. 저는 지금 뭐 이행강제금 곧 맞을 유기에 되어 있어요. 뭐 저는 훼손지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훼손지 정비사업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훼손지 정비사업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그거 안 된대요. 뭐 담당자는 훼손지 장비 사업 뭐 그건 꿈도 꾸지 마라고 하네요.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연초부터 잊혔습니다. 저희들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 발표되고 접수할 때까지 사업 시행 기간 동안만큼은 집행정지를 해달라. 모든 것들을 집행정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들이 안 되다가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저희들이 국토부까지 내려가서 집회를 하고 18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맞바꿨던 카드가 이행강제금 유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행강제금 유보라고 해서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 발표가 되고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발표가 된 다음에 2번 질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유보는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이 발표되고 바로 그 다음날 맞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시하고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시도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유보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그래서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면 접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확인을 했고 남양주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한테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유보가 적용되는지 문서화를 시켜놓은 게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요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행강제금 유보라는 것을 법령을 바꿔서 남양주시에 보내줄 수 없는 문제였고 남양주시 또한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희생을 무릅쓰고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행정센터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법률, 완벽한 공문 이건 애당초부터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유보는 지금부터 적용이 되고 이행강제금 유보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즉 애매모호합니다. 거기가. 그러나 요즘에 행정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상복구 한다 그러면 이번 달까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나갑니다. 계약서를 보여드릴게요. 뭐 언제까지 할 거예요? 뭐 그럼 다음 달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이 가는 것처럼 충분히 어떤 그런 시간까지는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행정센터에서 충분히 유도리를 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또 역시 국대위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진관리에 있는 서재적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국장님 어저께 공지를 보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아니 지금 단속 나온 사람이 뭐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난 뭐 원상복구 해라. 뭐 이행강제금 때리겠다. 지금 이럽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행정센터가 진건행정센터. 그래서 제가 서재석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재석 씨, 진건행정센터에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그 누구누구를 만나서 국대위에서 내 이름 대고 뭐 이렇게 확정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라.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남양주 시청의 건축과에 가서 누구누구를 찾아가든가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전화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훼손지 정비사업
문자가 이제 왔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에 그 발표가 될 때까지 유보를 해주겠다라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좀 전에 통화하고 누구누구 팀장을 찾아가 말했더니 훼손지 정비사업 발표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유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훼손지 정비사업 발표한 걸 보고 벌금을 맞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때 판단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재석 씨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유보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시키고 나는 훼손지로 갈 것인가, 나는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 나는 저렴하게 그냥 원상복구 일부 하고 이행강제금 받고 그냥 나는 계속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소봉대에서 해석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나는 나는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창고를 벌금 무서워서 공실인 상태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저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뭐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뭐 저거 뭐 얼마나 혜택이 되느냐, 그렇게 자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고 그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애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3번 수용지역도 똑같이 이행강제금 유보가 적용이 되나요 하셨는데, 수용지역도 똑같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수용지역도 일단은 유보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요.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자, 수용지역도 똑같이 이행강제금 유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훼손지 정비 사업이 발표가 됐어. 그럼 수용지역은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국토부에서 우리가 재무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덕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일체 행위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인허가가 된다고 해서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뭐 만든다든가 어떤 행위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용지역 아닌 사람들은 유보를 해주고 수용지역은 유보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수용지역도 같이 유보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훼손지 정비 사업이 발표가 되면 수용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룰루랄라 접수를 하면 되고 수용지역인 사람들은 이제 원상복구나 벌금을 맞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지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국대위가 산적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딜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될 일들이겠지요. 자, 여기까지. 4번 중공일 연도 그리고 훼손지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홀로 창고도 모두 이행강제금 유보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유보 대상이 됩니다. 즉 만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훼손지 정비사업이 대상이 됐었고 나홀로 창고라든가 이렇게 주위에 혼자 있는 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받지 않느냐. 이것은 일단은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는 모두 됩니다. 중공일 연도 2016년 3월 30일까지만 적용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말해서 상당히 같이 갔던 우리 국대위 집행부하고 건축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모두 이행강제금 유보를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층고 높이 봐준다고 소문 들었는데 정말 봐주나요? 5번 질문입니다. 5번 층고 높이는 봐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1m까지는 봐주겠다고 했는데 12월 4일날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층고 높이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준공에 나와 있던 그 높이 이상이면 층고 높이는 못 봐주겠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2월 4일날 인허가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오긴 왔는데 아마 뭐 남양주시에서 긁어부스럼 봐준다고 했다가 행정센터나 이런 데서 반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건축가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질의의 대답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행강제금 유보는 일단 된 거니까 층고 높이는 제가 그날 조금 더 깊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따지다 보면 다른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따졌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그 훼손지 정비 사업이 나오고 훼손지 정비 사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보기 칼칼해졌네요. 자, 민원이 6번 질문입니다. 민원이 들어가도 봐주나요? 민원 들어가도 봐줍니다. 이건 확인했어요. 민원이 들어가도 봐줍니다. 뭐냐면 남양주시청은 항상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단속 안 한다. 민원 들어가는 것만 단속한다. 정말 그냥 질러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럴 수는 없을 거니까. 민원이 들어가도 봐주나요? 네, 민원이 들어가도 봐줍니다. 다만 이제 민원이 들어가도 이제 어떤 행정 조치는 계속 하는데 아무튼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는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훼손지 정비 이제 여기 6번까지 했고요. 농지법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길면 영상이 잘 안 올라가요. 다음 편에서는 훼손지 정비 사업이 언제쯤 나오는지라든가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밴드 활동을 하시는데 정보만 얻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지표나 어떤 모임에는 잘 나와 주시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읍소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셔야만이 국대위에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시고 회비도 내주시고 뭐 기부금까지 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회비 20만원 저는 정말 아이러니해요. 아니 벌금이 1억 2억이고 그리고 진짜 내 재산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러는데 그 20만원의 회비를 아끼고 안 내고 여러분 저 밴드에서 회비 좀 내주시고 이름 옆에다가 슬러시해서 지역 쓰고 식구 이렇게 쓰는 게 그게 잘 안 되는지 참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회비 내주시고 그리고 집회라든가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정말 좀 와주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제거 그 국대위 방송에다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숫자가 지금 현재 300명이 채 안 되는데 1000명이 넘어가면 지금 아는 주민 중에서 몇 명이 내가 기부하겠다 방송국 만들자 한 1000만원 투자해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그리고 작가 쓰고 생방송으로 한번 진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키워드를 치면 이국장의 방송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좀 총집약을 해서 우리가 SNS에서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 1000명이 넘어가면 그야말로 방송국이 개국을 합니다. 지금은 뭐 마이크 지금 한 10년 쓴 중국산 2만원짜리 마이크에다가 10만원짜리 그냥 그 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모니터에 붙어있는 거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이 정도 수준의 유튜브 방송합니다. 이 국대위가 너무 지금 갓난해요. 네. 여러분 2부 농지법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들이 자주 할 것 같은 질문 이행강제금 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